1949년 3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부속 병원의 한 격리 병동에서 가톨릭 교단과 미국 의학계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방대한 분량의 실시간 관찰 기록이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의 공식 명칭은 방문 및 구마 예식에 관한 연대기적 일지로 예수회 소속의 윌리엄 보던 신부와 레이몬드 비숍 신부 등 종교 사제진을 비롯해 현장에 24시간 교대로 투입된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학자 등 수십 명의 전문 목격자들이 매일 밤 벌어진 현상을 분 단위로 정밀하게 기록한 사법의학적 보고서입니다. 당시 14세였던 피해 소녀는 사생활 보호와 법적 규제에 따라 롤랜드 도 혹은 로비 마나임이라는 가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육체와 그 주변 공간에서 발생한 현상들은 현대 물리학의 질량 보존 법칙과 생리학의 신경계 역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괴한 물리적 파괴 행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방대한 비극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1949년 1월 15일 메릴랜드주 시골 마을에 살던 소년의 친고모 해리엇이 사망한 직후부터 수립되었습니다. 평소 스피리추얼리즘과 오컬트 문화에 심취해 있었고 소년과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했던 고모를 통해 죽은 자의 영혼과 대화하는 위자보드를 접했던 롤랜드는 고모가 숨진 지 정확히 5일 뒤인 1월 20일부터 자신의 방에서 이상한 물리적 징후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 천장과 벽 내부에서 무언가 무거운 둔기로 콘크리트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듯한 강렬한 타격음과 무언가 긁어내리는 소리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 쥐나 해충의 소행인 줄 알고 가옥의 벽면 마감재를 전부 뜯어냈으나 내부에는 생물학적 흔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증상은 곧 소년의 침실 전체를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소년이 침대에 눕기만 하면 무려 100kg이 넘는 목재 침대가 스스로 바닥에서 약 30cm 위로 공중 부양하듯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거칠게 떨어졌고 방 안의 무거운 장롱과 책상들이 소년을 향해 스스로 수미터를 일직선으로 도망치듯 미끄러져와 박살이 났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루터교 목사인 루터 마일스 실츠와 워싱턴 DC 및 메릴랜드 종합병원에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들을 초빙해 소년의 뇌파 검사와 정신상태 정밀 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소년의 지능과 신경세포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적 결론을 내렸으나 의사들이 청진기를 대고 진료를 보는 눈앞에서 소년이 누워있던 매트리스가 격렬하게 파도치듯 출렁거렸고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에 가깝게 떨어지며 현장의 모든 의사와 사제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는 기괴한 연력학적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소년은 주간에는 극도로 온순하고 정상적인 인지 상태를 유지했으나 일몰 후 어둠이 내리면 눈동자가 완전히 뒤집힌 채 인간의 성대 구조로는 물리적으로 낼 수 없는 기괴한 야생 동물의 으르렁거림과 낮고 거친 다중 주파수의 괴성을 질렀습니다. 의료진은 현대의학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이탈했다고 판단하고 가톨릭 교구의 전권을 이양했습니다. 1949년 3월 초 메릴랜드 및 세인트루이스 대교구의 공식 서면 승인을 받은 윌리엄 보던 신부의 주도하에 총 30회에 달하는 잔혹한 강제 구마 예식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식 과정에서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교단 예식서 규정문을 낭독하면 소년의 육체는 마치 뼈가 없는 고무인형처럼 기형적으로 뒤틀렸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고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남긴 것은 소년의 피부 위에 나타난 기괴한 시각적 부식 징후들이었습니다. 구마 의식이 최고조에 달할 때마다 소년의 얇은 셔츠 속 가슴과 배, 허벅지 피부 위로 마치 날카로운 보이지 않는 메스로 정밀하게 찢어발긴 듯한 붉은색 자상과 낙인들이 실시간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인위적인 화학염증이나 알레르기 성신체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피부 밑바닥에서부터 붉은 핏방울이 솟구치며 사탄을 뜻하는 고어 문자인 헬과 이블 그리고 사탄의 군대를 의미하는 숫자 X와 B의 조합들이 정밀한 인쇄체 형태로 피부 위에 음각되어 낙인 찍혔습니다. 이 현상은 현장에 있던 의사들이 소년의 양손과 양발을 기계적으로 단단히 결박하고 피부를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주시하는 와중에도 외부적 마찰이 전혀 없이 체내 안쪽에서 밖으로 솟구쳐 올랐음이 보던 신부의 일지 3월 16일 자의 팩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년 내부의 존재는
인간의 근육 질량을 초월하는 엄청난 물리적 폭력성을 분출했습니다. 3월 18일 기록에 따르면 소녀는 가죽끈으로 침대에 완벽히 결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집행하던 정신과 간호사의 얼굴을 향해 정확하게 침을 뱉었는데 그 오물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공중에서 직각으로 비정상적으로 굴절하여 간호사의 안구에 정확히 명중하는 등 유체역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상들이 의학 관찰일지에 고스란히 박제되었습니다. 의식에 참여했던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의 월터 할로란 신부는 소년이 순간적으로 휘두른 도구 타격에 의해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을 묶은 두꺼운 가죽 결박끈을 단지 근육의 물리적 힘이 아닌 결박 부위 가죽 자체가 스스로 분자 분해되듯 가볍게 뜯어내며 사제들을 향해 라틴어와 고대 히브리어로 가톨릭 교단의 비밀 기록들을 들먹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방대한 관찰 일지는 1949년 4월 19일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병원 엘버트 홀 격리 구마실에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지막 제30차 의식 도중 소년의 몸에서 나는 미카엘 대천사다. 사탄아, 이 아이의 육체에서 즉시 떠날 것을 명한다라는 거대하고 맑은 음성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와 동시에 병동 전체의 유리창이 깨질 듯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소년이 극적인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깨어난 롤랜드 도우는 지난 몇 달간의 기괴한 신체 파괴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채 배가 고프다며 평범한 14세 아이의 뇌 기능을 회복해 있었습니다. 전신을 가득 채웠던 기괴한 문자, 낙인과 피멍들은 불과 수일 만에 흉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생리학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1949년 롤랜드 도우 사건은 가톨릭 교단과 미국 의료계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수천 페이지의 실시간 관찰 일지와 목격자 전원의 법정 명기 서명을 남긴 역사상 가장 밀도 높은 초자연적 미스터리 실화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일부 회의주의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소년의 심각한 강박증과 조현병적 증세 그리고 가족들의 극단적인 종교적 환경이 만들어낸 집단 히스테리와 기만적 신체화 장애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소년의 맥박수와 체온을 직접 측정하고 공중 부양하는 무거운 목재 가구들을 물리적으로 직접 붙잡았던 전문 의료진과 간호사제들은 인간의 단순한 정신질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중력 법칙의 명백한 위배와 피부 위 초자연적 음각 문자 생성 팩트를 끝까지 증언했습니다. 암흑 같은 병실 안에서 한 소년의 육체를 짓밟고 가구들을 물리적으로 파괴했던 그 가공할 만한 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수십 명의 사제와 의사들이 연명으로 서명한 그 수천 페이지의 예수의 기록들은 여전히 현대 과학과 의학의 서랍, 깊숙한 곳에 풀리지 않는 가장 정밀하고 무서운 국가공인 초자연적 수사 파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고 정확한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